네, 안녕하세요. 생각공장장 생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제목이죠. 강점이 현실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질문인 거죠.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강점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참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갤럽 강점 검사 보고서를 받아들고 나의 상위 테마 5개가 뭔지 혹은 34개 전체를 받아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완전 나예요. 진짜 신기해요. 이건 내가 늘 느꼈던 부분인데 말로 딱 정리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좀 알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근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내용은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써먹는 건 잘 안 돼요. 네. 이런 말 낯설지 않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거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걸 저는 강점이 멈추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강점이 멈추는 지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강점은 분명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딱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지점. 강점 검사를 하고 내 강점에 대한 설명을 알고 나서도 현실에선 왜 안 움직일까요? 어떤 사람은 강점을 듣고 막 실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왜 멈춰버릴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내 강점이 작동하지 않는 건 그 강점이 약하거나 틀려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 강점 검사를 하고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건 강점이 약하거나 틀려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강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리고 그걸 어떤 조건에서 꺼내 쓰느냐, 이 세 가지가 달라져야 돼요. 강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의 구조를 잘 짜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점을 잘 못 쓰고 잘 안 써질 때 대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난 이걸 왜 못하지? 두 번째, 이 강점 어떻게 써야 하지? 세 번째, 이게 진짜 강점이 맞을까요? 이 질문들 처음에 들으면 맞는 질문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고민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지한 질문, 과연 맞나? 고민은 맞는데, 과연 진짜 진지한 질문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강점을 꺼내기보다 접어두게 만드는 질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엔 어떤 전제가 숨어 있냐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뭘 더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부의 정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하지로 가는 거예요. 방법을 익히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내 감각보다 남의 눈이 정확하다. 또는 내가 가진 건 좀 모자라다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묻고 다녀요. 이게 진짜 강점이 맞을까요? 라고요. 근데 이런 전제들이 무의식적으로 질문의 구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꺼내 쓰지 못해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내가 이걸 쓸 자격이 있나? 그런 감정이 갇혀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강점은 재능이 아니라 과제가 돼요. 써야 하는 거, 증명해야 하는 거. 못 쓰면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강점을 잘 쓰기 위한, 강점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기준, 감각, 구조.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구조가 잘 설계돼야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기준이란
무엇이 나에게 작동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의 내부 원칙입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난 아이디어가 많아. 근데 그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쓸모가 있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면 발상이 높아도 수백 개의 생각이 떠다니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기준이란 내 경험을 통해서 나온 자기만의 기준, 또는 자기 안에서 '이건 내 식이다. 이건 내 방식이다.'라고 느끼는 어떤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강점 검사 결과의 테마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각이란 강점을 떠올릴 때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예요. 내가 발상 테마가 높아서 아이디어를 잘 낸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는 생각만 해도 몸이 좀 앞으로 움직이려는 느낌, 또는 마음이 가볍게 해보고 싶다 하고 반응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강점과 감각이 연결된 순간이에요. 강점은 머릿속에서만 쓰면 흐릿해요. 몸으로, 감정으로 움직이고 싶어지는 그 느낌, 그게 있어야 진짜 작동해요. 세 번째, 구조는 강점을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단위로 쪼개는 과정이에요. 강점은 의도가 없이 방치되면 그냥 흐려져요. 근데 의도가 있고 실행이 없으면 또 무거워져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강점을 어디서 어떤 작은 단위로 써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실제로 그날 하루를 바꾸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남기고 싶어요. 우리는 강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곤 해요. 마치 마법 주문처럼요. 이 강점으로 뭔가 엄청난 걸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가진 강점이 저 사람처럼 눈에 띄지 않으니까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근데 강점은 거창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작게 써보면서 작동이 시작돼요. 구동되기 시작해요, 엔진처럼.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화되는 구조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조화해서 써볼 수 있는 강점은 뭘까? 그걸 가장 작게 써볼 수 있는 방식은 뭘까? 이것에 대한 힌트는,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 글에다 써놨으니까 더보기란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좀 더 정교하게 내 강점 보고서를 놓고 내가 작동하는 방식을 추적하고 찾아가고 싶다. 그럼 더보기란에 나오는 워크시트를 구매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워크시트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넉넉한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강점 테마를 놓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필요하면 구입하라고도 하고요. 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에게도 이 질문이 하나의 작동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감각적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그 감각이 조금 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공장장 생공이었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